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요즘 같은 시기, 집에만 있는 시기에 보기 좋은 넷플릭스 드라마라든지 저희 근황들 편안하게 얘기해보면서 함께 봤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훈이원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후! 그럼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훈이형과 함께하는 Get Ready With Me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 처음에는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저는 집을 안 나가다 보니까 요즘에 선크림을 안 바르는데 또 이렇게 초크초크한 선크림 발라주면은 파운데이션 쫙쫙 달라붙는 거 뭔지 아시죠? 발라줄게요. 제가 오늘 혼자 있을 때 하기 좋은 약간 그런 것들, 넷플릭스 추천, 그리고 가끔 지치고 힘들 때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친구들도 댓글로 이제 공감되는 내용이라든지 나도 요즘 이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에 이런 식으로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하는 제품은 신상 제품도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 강력 추천해주는 여름템도 준비해왔으니까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파운데이션 Let's go! 단독 리뷰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살짝 이렇게 묽은 텍스처를 이렇게 흐르는 걸로 목 쳤어 뭐야.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존의 더블 레스팅이랑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하게 리뷰를 해놨으니까 클릭 하시고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는 납작 브러쉬를 이용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122번 모공 브러쉬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셔야죠. 다가오사라 바람이. 이쪽부터 사용을 해볼 건데, 제가 리뷰하기 전에 댓글에 제 리뷰 영상을 보고 영업당해서 구매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하고요. 우리 친구들도 다 만족을 했다고 해가지고 역시 믿고 쓰는 리언, 약간 이런 느낌 발라볼게요. 얘는 처음부터 양을 많이 끌고 갈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살짝살짝 발라주신 다음에 어머 귀신 나오겠다. 또 이런 제품들, 또 이런 브러쉬랑 궁합이 좋을 때는 확실히 얘가 모공이잖아요. 모공 브러쉬를 사용을 했을 때는 더 촘촘하고 세세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여기 모가 굉장히 짧고 단단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두껍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을 사용하지 말고 완전 소량, 적당량을 올리면서 더더더더 텐션감을 주는 정도로만 올려주는 거죠. 어때요? 전체적으로 사용하면 반대쪽, 여기 사용한 쪽 느낌 완전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 특히 모공이 많은 쪽 이런 데는 꼬고고고고고 쑤셔 박아줘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이 마무리감 자체가 쫙 잡아주는 약간 껌 같은 제가 제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밀착감도 차차차차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런 세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이 브러쉬로만 강박증을 가지면 안 돼. 그냥 이런 스펀지를 이용해서 한번 두드려 주셔도 괜찮거든요. 괜히 여기 눈가주르면 브러쉬 결자국 있다 한 번 더 하다 보면 더 두꺼워지니까 가볍게 그냥 스펀지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했을 때는 피부에 밀착감도 더 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그런 파운데이션을 걷어내주고 이 붉은기 아래 펄터주름이 낄 수 있는 부분들은 스펀지를 이용해서 더 얇게 양 조절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저는 막 처음에 브러쉬 쓸 때 나 브러쉬 컨트롤이 너무 어려워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스펀지랑 왜 같이 써도 된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고 얘가 신기한 게 딱 지금 보기에는 완전 보송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물론 피부편, 이런 피부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수부지 그리고 지성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기가 올라왔을 때 얘는 더 예뻐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도 가볍게 빠르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모공 브러쉬가 좋은 점이 모공 커버 잘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거고, 힘을 줘서 이렇게 사용을 해줬을 때 납작 브러쉬는 뭔가 이게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게 이렇게 조금의 힘을 줘도 이렇게 끌고 갈 때 밀착이 되면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길게 끌고 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조금 힘을 주고 사용해 주셔도 앞쪽이 벗겨지지 않고 잘 따라가면서 바를 수가 있고, 이런 결자국은 스펀지로 마무리.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톡톡톡톡 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모공 커버를 훨씬 더 잘해주는 느낌이라면, 난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끌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여긴 전체적으로 한번 스펀지로 해주시는 게 두껍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죠. 요즘에 또 마스크 쓰고 이러니까 보송한 제품들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이런 제품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저는 진짜 촉촉한 거 작년까지 엄청 썼었는데, 전 여름에도 촉촉한 걸 썼었는데 올해에는 촉촉한 거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다 발랐는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확실히 모공 브러쉬로 사용을 하니까 더 촘촘하게 세밀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약간의 스킬이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여름철에 모공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브러쉬와의 궁합도 추천드립니다. 완전 지금 블러 처리해놓은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투어대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클리어 킬브로우.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따란딴딴. 눈썹을 오늘 좀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요즘 뭐 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저는 사실 지금뿐만 아니라 원래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인데 또 우리 친구들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거를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라는 거를 알게 돼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저기 킹덤을 시작으로 넷플릭스를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진짜 제가 넷플릭스에서 가장 재밌게 봤던 정주행 시리즈를 말씀드리면 추천이에요. 추천. 저는 킹덤. 일단 좀비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봐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시대물이랑 좀 엮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초초초초초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에요. 미국에서 나오는 좀비들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좀비물 이렇게 해가지고 달리기가 너무 빨라. 진짜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시면은 기겁할 수도 있어. 그리고 중간중간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보다가 기절할 뻔한 적이 몇 번이 아니야. 소리 지를 뻔했잖아. 새벽 3, 4시에. 정말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쓰는 컬러가 살짝은 밝아서 피넛 브라운으로 오씨. 좀비?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국도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제 동생은요 해외에 있는 그런 드라마 잘 안 보더라고요. 보긴 보는데 한국 게 더 재밌대요. 여러분 인간 수업. 인간 중독 아니에요? 인간 수업. 나 이거 예고편 보고 충격받아가 잠시 눈을 탁 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죽어 막 부모님이 눈에 싹 이렇게 막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요런 드라마구나. 약간 초능력 요런 드라마고도 봤는데 초능력이 아니구나. 그 중간에 나왔는데 스포하면 안 되겠다. 약간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주제로 나오는 드라마인데 뭐 하이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또 어떤 분들은 쌍매매 얘기가 그 드라마의 주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미화시킨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미화는 절대 아니었고 약간 파멸로 이끄는 딱 봄으로써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단순히 성매매는 하면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성매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아 그냥 단순히 성을 사고 파는 거를 떠나서 좀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해외 느낌도 알려드려야겠죠. 좀비물, 또 해외 좀비물 하면 버드박스를 이거 좀비 아니잖아. 에이크. 버드박스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 시작해요. 영화 시작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차에 뛰어들고 막 위에서 뛰어내리고 아니 이건 아니었나? 여튼 자살을 하는데 눈을 보면 안 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전염병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갑자기 눈을 탁 뜨는 순간 사람들이 눈이 막 귀신이 갑자기 이렇게 홀려가지고 갑자기 차에 뛰어들고 막 죽어. 막 갑자기 과서 캬! 막 죽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 한 집에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주인공이 약간 그렇게 살아남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거는 보셔도 좋을 것 같아. 뭔가 드라마를 다 봤을 때 찝찝한 드라마는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그게 좀 스펙타클한 것 같아. 눈을 가리는 설정이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지니까 저는 이거 에어팟 끼고 봤거든요. 눈을 이렇게 감고 뭔가 헤쳐나가는 그런 게 전 재밌었어요. 제가 예고편을 봤을 때는 막 그렇게까지 안 끌렸거든요. 근데 예고편보다 훨씬 재밌어, 본편이. 뭔가 전체적인 줄거리와는 좀 동떨어진 예고편이 아니었나 라고 방구석 평론가가 한번 짓거려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재밌게 봤던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추천해주고 우리 훈이한드 친구들이랑 서로 공유해요. 다음 쉐딩은 레어카인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켓을 진행했던 요 쉐딩. 근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아 넷플릭스 물론 재밌겠죠. 재밌는 거 아는데 저는 긴 거 싫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드라마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에피소드로 구성된 드라마인데 이거는 막 스릴러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심리물이야. 그런 물인데 블랙미러라고 있어요. 이거 너무 재밌어.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빵당한 소재들이 많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제가 그거를 보게 된 이 블랙미러를 선택한 에피소드는 갑자기 공주가 납치되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거기 납치범이 협박 메시지를 보내오는 거야. 한나라의 공주잖아요. 뭐라고 협박 메시지를 보냈냐면 국무총리였던 것 같은데 여튼 국무총리한테 돼지랑 성관계를 하면은 풀어주겠대. 아니면 죽이겠대. 제한 시간을 주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을 해. 무슨 돼지랑 성관계하는 말도 이랬는데 갑자기 점점 시간이 압박이 되고 공주를 이제 협박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처음에는
막 이랬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무언의 압박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심리물인데 사실 굉장히 빵당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돼지랑 성관계라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압박되는 이런 소재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홀어버스에 탑승하라라는 드라마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뭔가 내용이라기보다는 얘도 에피소드인데 좀 더 짧아. 40분이래요. 그래서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 공포영화 너무 보고 싶은데 눈 감겨 졸려. 이럴 때 보기 딱 좋은 내용들이 딱 드라마를 보면은 내가 혹시 앞뒤만 잘라서 봤나? 이런 느낌이야. 왜 아내가 없지? 약간 이런 실속 없는 느낌인데 뭔가 분위기는 으스으스한 이런 느낌. 제가 오늘 키르시 신상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베스트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1번, 2번, 3번도 굉장히 예쁘네. 여기 있는 펄이 이 아이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닝피치. 어머, 제가 사실 오늘 제 촬영이거든요. 나 전에 촬영도 모닝피치로 했는데 이거 굉장히 안 어울려가지고 다시 찍는 건데 할 수 있겠죠? 이 컬러 먼저 사용할게요. 따다다다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 우리 친구들 이제 또 생각하겠지. 나 스릴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끝이야. 아니에요. 또 약간 하이틴 이런 거 좋아해요. 금발이 너무해. 가십고. 죄송해요. 내가 무슨 웃음소리 뭐야. 하이틴과 어울리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하이틴 류도 굉장히 추천을 해드릴 수 있어요. 클루리스 이런 느낌 아시죠? 제가 또 인간 하이틴이잖아요. 표정 관리 안 하니? 어머 죄송해요 여러분. 어머. 그래서 약간 하이틴 류의 드라마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조심스럽게. 핵존잼이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 때 걔한테 편지를 써요. 그래서 자기의 보물상자? 약간 비밀상자에 그거를 편지를 넣어놔. 그렇게 다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한 4-5개 됐었던 것 같은데 여튼 그런데 그 편지가 갑자기 어느 날 그 남자들에게 다 발송이 되면서 시작되는 드라마예요. I write them when I have a crush so intense I don't know what else to do. Peter and Josh. 딱 하이틴 느낌이죠? 그래서 생기는 에피소드인데 약간 우리나라의 응답하라 시리즈 있잖아요. 막 보면서 얘가 남친이야 얘가 남친이야 막 이런 거 있죠. 어남류 어남탱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에피소드를 길게 우리나라처럼 약간 그걸 끌고 가진 않는데 그래도 얘랑 잘 될까 쟤랑 잘 될까 초반에 약간 그런 심리들을 이렇게 심리전? 얘랑 잘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재밌었고 처음에 저는 이제 나중에 이어지는 그 남자를 봤을 때 여주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주가 너무 약하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기를 하니까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 남주 매력에 빠져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즌2도 나왔거든요. 인기가 워낙에 많아서. 근데 시즌2는 저 다 보긴 봤는데 나쁘진 않아. 나 이 정도예요. 엄청 재밌진 않더라고. 원이 워낙에 재밌어서 저 원은 몰아서 다 봤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 컬러. 그 다음에 완전 신작. 제가 저번 주에 정주행한 드라마 Never Have I Ever. 이거는 엄청 웃겨. 인도 여학생의 이제 하이틴 드라마인데 처음 나오자마자 갑자기 자기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기도를 해요. 내 입으로 얘기를 못하겠어. 여튼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고 남자친구와 이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의 스토리인데 좀 웃겨요 보면은. 전혀 외설적인 드라마 아니고 누구나 뭔가 고등학생 때 생각해보는 그런 에피소드들인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What? Mom, I'm fast asleep. You don't look like you're asleep. What are you doing here? I'm here to have sex with you. 그리고 주제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뭔가 꿈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그런 사랑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좀 다양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이틴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미국이나 이런 데 하이틴 드라마를 보면은 꼭 게이인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이 드라마는 특히 그 부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풀어나갔던 것 같아서 좀 감동적인 부분들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너무 재밌어. 그리고 시즌2 무조건 하거든요. 시즌2 존버 진짜 너무 재밌어. 강력 추천이야 진짜.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어두운 컬러 있죠? 이 아이를 살짝만 갖고 와가지고 여기 뒤쪽만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보기 시작한 드라마, 아직 이거는 완주를 안 한 드라마인데 채울 수 없는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는 여주인공이 솔직히 저랑 공감이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뚱뚱한 아이예요. 이름이 패티거든요. 그래서 페리 패티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리고 학교에서 따돌림도 당하고 물론 저는 그렇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인데 걔가 갑자기 편의점 앞에서 남자가 뚱땡이라고 놀려가지고 싸우다가 입을 팍 맞아요. 그러면서 턱관절이 무너졌나? 나 이게 내용이 맞나? 정확히 기억이
전날에 제가 비몽사몽 봐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음식을 섭취를 못해서 살이 쫙 빠지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드라마인데 외모 지상주의 드라마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풀어내는 방식이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거 많잖아. 뚱뚱했던 그런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살을 확 빼면서 나는 뷰티풀걸 약간 요렇거나 갑자기 막 인생 막 도도하게 막 쇼핑하고 원피스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드라마는 아니야. My name is Patty. High school was a nightmare. Where's Patty? Right here.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 저는 아직 드라마를 짧게밖에 못 봤지만 제가 공감이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처음에 살을 뺐을 때 저도 20-30kg를 뺐었잖아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날씬해지고 남들이 봤을 때도 자존감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그냥 내가 사고 싶은 옷들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느낌이었던 거지 자존감이 올라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패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저는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외면이 바뀌었다고 내 내면까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면을 바꿔 나가는 그 과정인 드라마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드라마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펄 살짝만 올릴게요. 가운데만 톡톡 올리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아이라인을 또 아이라인 욕심이 생겨가지고 많은 유튜버 분들 영상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눈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속쌍꺼풀이잖아요. 근데 또 눈을 이렇게 뜨면은 쌍꺼풀이 쏙 없어져. 그래서 속쌍 아이라인 그리는 법도 제가 많이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속쌍이 되면서 여기 되는 쌍꺼풀 있죠. 이게 굉장히 길다? 이렇게까지 다른 분들은 안 길어 봐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라인을 그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속눈썹을 바짝 올리거나 속눈썹을 붙이는 게 더 뚜렷해 보이고 이쁘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라인을 그리면 좀 답답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근데 아이라인이 안 어울리는 눈이 있대요. 그래서 아이라인 대신에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아이라인을 어떤 식으로 그려볼까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된다니까? 왜 눈이 여기까지 와? 근데 속눈썹은 끝에가 엄청 길어. 저 같은 눈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우리 같이 토닥토닥 해줍시다. 올릴게요. 오늘 에뛰드 걸로 파운데이션 사용을 했으니까 마스카라도 이걸로 해볼까요? 에뛰드하우스 래쉬펌 볼륨 픽스 마스카라 브라운 2호. 확실히 근데 마스카라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잠깐만요. 여기서 이 색깔 살짝 갖고 와가지고 손등에 덜어준 다음에 여기 살짝만 해볼게요. 뭔가 위에가 진해지니까 아래도 포인트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하고 올게요. 여기도 뒤트임으로 언더가 살짝 이렇게 진해지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 그래서 요즘에 저는 집에서 넷플릭스도 보고 있고 제가 작년 9월부터 미친듯이 일을 했거든요. 진짜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우리 이제 3월달에 같이 일하는 친구랑 3월달에 우리 조금 편하게 숨 좀 쉬자 이렇게 2월까지 진짜 미치듯이 달렸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나라의 상황이 3월에 개강을 안 했잖아요. 개학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 많으니까 그때 이제 볼 수 있는 영상을 좀 많이 해주자 해가지고 또 달렸는데 이게 개강 개학 이게 너무 멀어지는 거야. 그리고 지금 몇 월이야? 6월이잖아요. 5월 달에 제일 바빴던 것 같아. 그래서 숨도 못 쉬고 오다가 이제 조금 숨 좀 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내 감정들 막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지쳤을 때도 있었는데 계속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힘든 시간이면서도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 힘들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온전히 내가 지치고 힘든 그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게 뭔가 내 자신을 지금 존중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라든지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에 사실 제 감정을 드러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정말 힘들 때는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그냥 그런 날 있잖아. 막 엄청 힘든 날인데 딱히 이유는 없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냥 얘기를 하고 위로받고 싶은 날? 그런 날들에는 글을 올리는데 내가 너무 지칠 때 내 자신이 너무 지칠 때 나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라고 스토리를 올렸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친구들이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가장 제가 공감이 많이 갔던 글은 오늘도 고생했다 그럴 수도 있는 하루였다. 이거를 딱 저는 읽는 순간에 갑자기 울컥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했다 그럴 수도 있는 하루였다. 저는 우울할 때마다 계속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글을 읽는 순간 내가 왜 자꾸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건데 어쩌면 내가 드는 감정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좀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했고 이분이 이제 사랑해 상훈아 오늘도 수고했어 너무 사랑해 상훈아 라고 남겨주는데 약간 주책바 가시는데 이거 보고 사실 울컥해서 사실 울었거든요. 메이크업을 좀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나 다른 것도 써볼래. 로지덧 여기 있는 펄땡이 한 번만 사용을 할게요. 요즘 제가 조금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가 뭔가 박상훈으로서의 내 삶이 어느 순간 끊긴 것 같다라는 생각? 물론 지금 훈이원으로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은 그 박상훈이 저는 그리울 때도 있거든요. 뭔가 안쓰러울 때도 있고, 물론 저는 훈이원이면서 박상훈이겠지만 제가 살면서 했던 생각들 그리고 그런 꿈들과는 좀 거리가 먼 훈이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렇게 상훈아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큰 위로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하이라이터, 얘는 코드글로 컬러 앤 무드터치 하이라이터 문스톤. 얘가 무광으로 굉장히 은은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예쁘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튜브에서도 쉽게 얘기를 못했던 부분인데, 같이 일하고 있는 이제 용래 말고는 제 속 얘기를 사실 딴 친구들한테는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은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져서 그 부분이 너무 부럽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이크업 하는 것도 그렇고 나 자신을 꾸미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이런 거 다 좋아하는 것들이었거든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옷 입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화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했는데 이게 직업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걸 안 좋아한다 이건 아닌데 뭔가 그 순수하게 좋아했던 마음은 사라진 느낌이에요. 다음에는 립을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헤라 이번에 신상 립 191번 텐저린 샤워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옷으로 얘기를 하자면 좀 화려하고 패턴 있는 옷 그런 거를 좋아했다면 이제는 옷을 뭔가 볼 때 나한테 잘 어울린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영상에서 잘 나올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화려한 패턴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인데 그걸 입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영상 속에서 제 메이크업에 시선이 안 가고 자꾸 여기에 시선이 가요. 그리고 저는 한 줄 자막을 넣잖아요. 근데 그 한 줄 자막이 패턴 위에 올려져 있다 보면은 조금 정신사나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보통 이렇게 그냥 민무늬의 티셔츠를 입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안 사게 되는, 그냥 단순히 영상 속에서만 잘 나오는 옷만 찾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예전에는 뭔가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내가 막 멋있어지고 잘생겨지고 요래서 좋아했다면 지금은 영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나올까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니까 그래서 한참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면 동시에 뭔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뺏기는 느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는 살면서 가장 좋아했던 게 사실 춤추는 거랑 노래하는 거였는데 춤을 추면 댄스 커버 했을 때 어떤 거를 했을 때 더 조회수가 잘 나올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노래방을 가도 목이 전혀 쉬지 않았거든요. 저는 2-3시간 노래를 불러도 목이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1절만 불러도 목이 나가요. 저는 이제 직업이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큰 목소리로 영상을 찍잖아요. 그래서 노래방은 이제 아예 갈 수가 없는, 오히려 노래방을 갔다 오면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먼저 찾던 그런 취미들, 뭐 쇼핑, 노래방, 뭐 춤추는 거 이런 거를 다 일과 연결돼서 이제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좀 먹는 걸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쪘겠죠? 루비럼 바를게요. 얘는 안쪽에만 이렇게 사용할게요. 블러셔는 릴리바이레드 러브빈치크 4호 생기밤을 사용할게요. 그냥 요즘에 많은 생각들 하고 책 읽고 이러면서 행복해요. 여기 발라볼게요. 오늘 약간 상큼상큼한 메이크업으로 잘했는데? 예뻐, 그쵸 여러분? 그리고 지금 파운데이션 자체가 좀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다 보니까 파우더 처리 딱히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블러셔가 올라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점 하나만 찍고 끝낼게요. 이렇게 점까지 찍으면 오늘의 메이크업은 완성이고요. 저는 머리까지 완성하고 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모두 마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보고 있는 넷플릭스 추천 드라마가 있다면 댓글로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 또 혼자인 요즘에 재밌는 나만의 취미가 있다면 그것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훈이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